25년 대세가 될 주식 종목은 이런 회사들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위너가 되고자 하는 위너데이의 케빈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식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 혹시 AI5 주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작년에 정말 많은 분들이 AI5 주식에 투자하셔서 수익을 많이 얻으셨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AI5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셨나요? 아마 수익을 올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못 올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이처럼 미국 주식이 크게 상승을 했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어떤 미국 주식이 앞으로 유명한지 공부를 해놓으면 저희 자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 AI5 주식에 이어 2025년 유명할 주식은 바로 배트맨 주식입니다. 배트맨은 각 주식 종목에서 따온 약자들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어떤 종목들이 배트맨 주식 종목에 들어가 있는지 함께 영상을 통해 알아볼게요. 2025년도에도 미국 주식이 강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 강세 중에서 이제는 배트맨의 주식의 강세가 더 돋보일 것으로 보이며 배트맨의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배트맨 주식 종목에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그동안 월가에서 나온 주식 이름 용어를 아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2010년대 중반 이후에 FAANG, FANG 이란 신조어 용어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FANG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Magnificent 7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어요. 이후 M7은 2023년 상반기 뉴욕 증시에서 강세를 기록한 7종목을 이루는 말인데 23년 상반기 뉴욕 증시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AI에 따른 투자 열풍으로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가 펼쳐지게 돼요. 참고로 매그니피센트는 참으로 아름다운, 위대한 등의 뜻을 갖고 있어요. 단어 뜻만으로 봐도 앞으로 성장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도 크게 성장을 했죠. 매그니피센트 7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크 하트넷 최고 투자 전략가가 이름 지은 것으로 7개 주식 종목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com,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테슬라예요. 매그니피센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오히려 성장세를 기록했고 애플의 경우 재택근무와 원격 교육 확산으로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판매가 증가하며 실적이 크게 상승했다고 해요. 특히 이들 기업 가운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23년 들어 190% 이상 상승하면서 한때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죠. 다음은 AI5입니다. 2024년은 정말 AI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AI 관련 주들이 정말 크게 성장을 했어요. AI 산업이 매해 38% 정도 성장한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성장인 거죠. 그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한 핸드폰 시장도 20% 정도 성장했으니 AI 산업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는지 정말 알 수 있을 거예요. AI5는 향후 인공지능 부흥을 주도할 5개 기업을 일컫는데 여기에는 AI에 최적화된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대주주, 마이크로소프트, AI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생산하며 엔비디아의 대항마를 부상한 AMD,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대만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 네트워킹과 서버 연결 분야 반도체의 강자이자 반도체 대기업인 브로드컴 등이 포함되었어요. 그리고 다음이 바로 배트맨 주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순서를 보면 FANG, M7, AI5, 그 다음에 배트맨 이런 순서인 거죠. 그럼 배트맨 주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배트맨 주식은 철자가 정확히 BATMAN, 배트맨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BATMMAAN인데 그냥 편하게 배트맨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B에 해당하는 브로드컴, 그 다음 A, 애플, 그 다음에 T, 테슬라, M, 마이크로소프트, M, 메타, A, 아마존, A, 알파벳, 구글, N, 엔비디아 이렇게 해서 배트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위 종목들의 성장 상승 폭을 한번 보면 제일 많이 상승한 거는 역시 엔비디아가 177%를 상승을 했고 두 번째로는 브로드컴,
111%를 상승을 했어요. 그 뒤로는 테슬라, 메타가 68, 67% 상승을 했어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13% 상승한 것도 잘한 것인데 워낙 다른 회사들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작게 느껴지게 되는데 사실 13%도 좋은 수치입니다. 여러분도 좀 눈치챘을 거라 생각하는데 AI5 주식 대부분이 배트맨 주식에도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시대에 맞춰 성장하고 있는 회사를 우리가 잘 선택해서 투자를 한다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니 함께 공부해서 투자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배트맨에 포함된 주식들은 작년 성장률을 살펴보면 더 대단하게 생각이 들 거예요. 보통 1년에 성장률이 10%만 되어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트맨 주식은 약 70% 이상 성장을 하였어요. 같은 기간 나스닥은 31%를 성장하였고 다우지수는 14% 정도 성장하였어요. 다우지수 14%도 상당히 괜찮은 수치이고 나스닥 31%도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 배트맨 주식과 비교하니 정말 별로 커 보이지 않게 되네요. 그만큼 배트맨 주식이 24년도 정말 많은 성장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위 설명드린 종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전년 대비 177% 성장한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는 주로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픽카드는 컴퓨터 화면에 이미지를 표시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이죠. 현재 게임을 하거나 3D 그래픽 작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최근 몇 년 동안 인공지능 분야에도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GPU는 AI 기술을 구현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AI 연구와 개발을 할 때 엔비디아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몇 년 동안 엔비디아 A100과 같은 데이터 센터용 GPU가 AI 연구나 클라우드 컴퓨팅에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거의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아요? 거의 사실상 독점인 거죠. AI 산업이 발전을 하고 AI 영상이나 3D 그래픽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좋은 그래픽카드 GPU가 필요하게 되어 AI 산업 발전에 특혜를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177%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인 거죠. 1년 사이에 2.58배 정도 성장을 한 거니 정말 2024년은 엔비디아의 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 주식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21년부터 22년 살짝 오르다 23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23년 1월 당시 엔비디아 한 주가 13불 정도였으니 25년 1월 13일 기준으로 현재 133불 정도이니 거의 10배나 올랐어요. 불과 2년 만에 10배나 올랐으니 정말 로또와 같은 주식이었는데 이번 배트맨 주식에도 또 포함이 되었다니 정말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대부분 잘 몰랐었는데 지난 AI5에 처음 대중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불리고 있어요. 브로드컴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술 회사예요. 주로 반도체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데 그 제품들은 다양한 전자기기와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네트워크, 스토리지, 모바일, 클라우딩, 컴퓨팅, 통신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브로드컴의 AI 반도체는 맞춤 양목점으로 엔비디아는 기성복점에 비유를 하는데요. 엔비디아의 GPU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용도를 더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무겁고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원하게 되었고 이에 각 기업의 요구에 맞게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브로드컴에 주문을 하게 되었고 결국 돈이 이쪽에 몰리게 되었던 거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AI 반도체는 설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활용 분야도 역시 달라요. 브로드컴은 네트워크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를 위한 맞춤형 반도체 설계와 생산에 특화된 회사예요. 브로드컴은 강력한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바탕으로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브로드컴의 맞춤형 ASIC 칩을 통해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 절감과 전력 효율성에 크게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브로드컴 주식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진행하다 22년 9월부터 가파르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 44불이었던 주가는 현재 225불 정도로 무려 5배 정도 성장을 했어요. 24년 7월 15일에
10분의 1로 주식 분할을 했고, 그러면서 대중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식 분할 전후로 보면 지금 한 주 225불은 10배인 2253불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 주식 분할을 안 했다면 저희가 매수하기에 부담이 좀 크게 될 것 같아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2018년 이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영업이익률을 보면 23년도에 45% 정도이고 24년도는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 수치를 보면 현재 브로드컴은 돈을 정말 잘 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회사 업종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15에서 20% 영업이익률이면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60%에 육박하는 브로드컴의 영업이익률은 정말 엄청난 수치인 거죠. 1000만 원을 판매하면 600만 원이나 남는다는 거니 정말 대단한 영업이익률인 거죠. 아마 맞춤형 반도체를 주문 제작해서 그런지 영업이익률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거죠. 그 외 6가지 회사들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회사라 제가 이번 시간에는 따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모두 전 세계 시총 상위 순위에 드는 좋은 회사라 꼭 어떤 회사가 더 좋다 나쁘다 따지는 것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안전하게 투자할 것인가 등 나한테 맞는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한 번에 큰 돈을 투자도 해보고 큰 수익도 얻어보았지만 반대로 큰 손실도 얻어보았어요. 그만큼 리스크도 커서 많이 불안했던 경험이 있어 여러분에게는 투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는 방법도 꽤 괜찮은 투자법이고 지금과 같이 주식 시장이 불안하고 종잡을 수 없을 때 하면 좋은 투자법이라 생각해요. 절대 어느 한 종목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넣지 마시고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적금 들듯이 투자를 해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적립식 투자로 매달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높을 때 매수하였어도 주가가 떨어질 때 또 매수를 하게 되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게 하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주식이 막 오르면 좋지는 않아요. 주식이 떨어지고 최대한 늦게 올라야 저희가 낮은 단가의 주식을 많이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더 수익이 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우선 30% 목표를 갖고 투자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배트맨 주식 중 몇 종목을 투자했어요. 전 종목을 다 매수하고 싶었지만 저도 여유 자금이 많지는 않아서 몇 가지 종목만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배트맨 주식 중 좀 더 마음에 드는 종목 몇 개를 또는 여유가 되시고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든 종목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대 한 종목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한번 크게 물리면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는 걸요. 그러니 적립식으로 매달 안전하게 투자해 보세요. 자, 오늘은 배트맨 주식과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2025년 배트맨 주식들을 적립식으로 모아가면서 앞으로 각 주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함께 공부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도 얻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직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여러분도 꼭 독감 조심하세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뵐게요. 그럼 오늘도 위너데이